13장 The Long Reach of the Gene 유전자의 긴 팔. 유전자냐 개체냐. 이기적 유전자론의 한가운데서 모종의 불안감이 회오리친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매개체가 몸인지 아니면 유전자인지에 대해 우리가 갈팡질팡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독립된 DNA, 자기 복제자라는 마음 설레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것은 영양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자이로의 다음 세대로 옮겨지고 일회용 생존기계에 잠시 모였다가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생존기계를 끊임없이 갈아타며 각각의 영원한 미래를 향해 매진하는 불멸의 코일이다. 생존기계를 끊임없이 일회용 생존기계를 끊임없이 갈아타며 각각의 영원한 미래를 향해 매진하는 불멸의 코일.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생물 개체의 몸 그 자체를 보는데 그 각각은 분명히 하나로 긴밀히 연결되고 통합된 기계로서 뚜렷한 단 하나의 목적을 갖는다. 생물체의 몸이 정자는 난자에 실려 거대한 유전적 산거의 다음 여정을 출발하기 전까지는 서로 알지도 못했을 유전자의 느슨하고 일시적인 연합이 만들어낸 산물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몸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지와 감각기관의 협력을 조정하는 성실한 뇌를 가지고 있다. 생물의 몸은 그 자체로서 매우 훌륭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며 또 그렇게 행동한다. 이 책의 몇몇 장에서는 실제로 생물 개체를,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미래 세대에 최대한 성공적으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존재로 생각했다. 또 우리는 동물 개체가 다양한 행동 방침의 유전적 이익에 대해 복잡한 경제학적 계산을 하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는 그 근본적 이유를 유전자의 관점에서 제시했다. 생명체에 대해 유전자의 관점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생물체가 자신의 수명 말고 자신과 그 혈연자의 번식, 성공도에 마음을 쓸 이유가 별달리 없을 것이다. 생물체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의 패러독스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나는 확장된 표현형 The Extended Phenotype에서 이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책은 내가 일생 동안 학자로서 성취했던 그 어떤 것보다 자랑거리이자 기쁨거리다. 이 장은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몇 가지에 대한 것이지만 실은 지금 당장 이 책을 잡고 확장된 표현형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 어떤 관점을 취하더라도 자연 선택이 직접 유전자에 작용하는 일은 없다. DNA는 단백질의 고치 안에 들어있고 막으로 쌓여 바깥 세상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자연 선택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만일 자연 선택이 DNA 분자를 직접 고르려 한다고 해도 이를 위한 어떤 기준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녹음 테이프가 똑같아 보이듯 유전자도 어느 것이나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유전자 간의 중요한 차이는 그 영향으로서만 드러난다. 이것은 보통 배발생 과정에 대한 영향, 즉 신체의 형성과 행동에 관한 영향을 뜻한다. 성공적인 유전자란 하나의 배 내의 모든 다른 유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에서 그 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유전자다.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성체, 즉 잘 번식하여 같은 유전자를 미래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성체가 되도록 배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표현형, phenotype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유전자가 신체로 발현되는 것, 즉 배발생 과정을 통해 유전자가 그 대립 유전자에 비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때 쓰인다. 표현형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유전자가 신체로 발현되는 것, 즉 배발생 과정을 통해 유전자가 그 대립 유전자에 비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때 쓰인다.
특정 유전자 몇 개의 표현형은 예를 들면 녹색의 눈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전자는 예를 들어 녹색의 눈과 꼬불거리는 머리카락처럼 둘 이상의 표현형에 영향을 미친다. 자연 선택이 어떤 유전자를 선호하는 것은 그 유전자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그 결과, 즉 그 유전자가 표현형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배신하는 유전자. 다윈주의자들은 보통 그 영향이 생물의 몸 전체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유전자에 관해 논의해왔다. 이들은 유전자 그 자체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바로 그 때문에 이기적 유전자 이론의 핵심에 패러독스가 있다는 사실이 대개 자각되지 않는다. 예컨대 어떤 유전자는 포식자가 달리는 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 포식자의 몸속 모든 유전자를 포함한 몸 전체는 더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성공적이다. 이로 인해 그 포식자가 새끼를 가질 때까지 생존할 수 있고 빨리 달리게 하는 유전자를 포함한 그 몸의 유전자의 사본이 다음 세대로 보다 많이 전해진다. 한 유전자에게 좋은 것은 모든 유전자에게도 좋기 때문에 패러독스는 편리하게 해결된다. 그러나 만일 한 유전자가 그 자신에게는 좋지만 몸속 나머지 유전자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결코 공상이 아니다. 이에 대한 사례들이 알려져 있는데 예컨대 감수분열 구동, 메이아틱 드라이브, 감수분열 구동, 메이아틱 드라이브 같은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감수분열이란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되어 만세포와 정세포를 생성하는 특별한 종류의 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정상 빨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아니 요거 조금 요 정상적인 감수 분열은 완벽하게 공정한 제비 뽑기와 같다. 대립 유전자의 쌍에서 한쪽만이 운 좋게 정자나 난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한 쌍 중 어느 쪽에 들어갈지 확률은 같으므로 만일 다수의 정자 또는 난자를 평균하면 그 중의 반이 대립 유전자 쌍의 한쪽을, 반이 다른 한쪽을 포함하게 된다. 감수 분열은 동전 던지기처럼 공정하다. 우리는 대개 동전 던지기가 무작위적인 과정이라 생각하지만 이것도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얼마나 세게 동전을 튀기느냐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물리적 과정이다. 감수분열 또한 물리적 과정이며 유전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눈 색깔이나 머리카락의 고불그림 등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감수분열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겨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돌연변이 유전자가 자신이 대립 유전자보다 더 빈번하게 난자에 들어가도록 감수분열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이와 같은 유전자를 분리왜곡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Segregation distort, 더 빈번하게 난자에 들어가도록 감수분열에 영향을 준다. 빈번하게 유전자가 이들은 너무나도 단순하다. 돌연변이에 의해 분리 왜곡 유전자가 생기면 이들은 집단 내에 거침없이 퍼져나가며 그 대립 유전자는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감수분열 구동이다. 신체와 체내 모든 다른 유전자의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비참할지라도 감수분열 구동은 일어날 것이다.